조선 역사를 통틀어 국왕은 27명, 왕비는 41명입니다. 왕비가 사망하면 새로 계비를 들이다 보니 이렇게 왕비가 더 많습니다. 물론 왕은 여러 후궁을 뒀지만 왕비와 후궁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위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모로 불리우며 왕과 함께 나라의 가장 윗자리에 있던 여인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항상 영광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평생을 한과 눈물로 보내기도 했으니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왕비는 제5대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정순왕후가 잠든 남양주 사릉을 찾던 날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조선 초기 정치적 경랑 속에서 속절없이 쓰러져간 한 여인이 500년이 지나도록 한을 풀지 못한 것일까요? 눈물이 빗물이 된 듯 산천초목을 적십니다. 정순왕후는 15살에 1살 어린 단종과 혼인해 중전이 됐으나 1년여 만에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기면서 대비가 됐고 이어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로 유배를 떠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6호선 창신역 부근에는 청룡사라는 아담한 절이 있습니다. 폐비된 정순왕후는 궁에서 나와 정업원이라는 절에서 살았는데 지금의 청룡사 일대가 정업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단종은 유배를 떠난 지 불과 4개월 만에 머나먼 영월 땅에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이때 단종은 17살, 정순왕후는 18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는 근처에 있는 동망봉에 새벽마다 올라 영월 쪽을 바라보며 흐느꼈다고 합니다. 그 동망봉이 지금은 숭인근린공원이라는 시민의 쉼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공원 남쪽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동망정입니다. 정순왕후가 영월을 바라보며 올랐다는 동망봉 이야기를 기념해 정자를 지어놓았습니다. 주피디도 잠시 동쪽을 바라보며 그날의 비극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비록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풍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정순왕후의 애달픈 마음만은 여전히 아련히 전해오는 듯합니다. 정순왕후는 궁에서 나온 후 나라의 도움을 일체 거부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주 생계원은 옷감을 염색하는 일이었는데요. 천에 자줏빛 물을 들이던 샘터가 정업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주동샘이라고 불리는데 정순왕후가 천을 샘물에 담그면 저절로 자주색 물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여기서 물들인 옷감을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니 지체 높은 중전에서 내려와 한 여인으로 견뎌냈어야 할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새삼 느껴집니다. 정순왕후는 이렇게 단종 사후 64년을 더 살고 백발이 성성한 82살 노인이 되어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폐비된 상태에서 사망했기에 왕비가 아닌 군 부인의 예에 맞춰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순왕후는 170여 년을 잠들어 있다가 숙종 때 단종이 왕으로 복권되면서 왕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무덤도 능으로 승격됐는데 단종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뜻에서 생각할 사자를 써서 사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릉에서 500리 머나먼 땅 영월 장릉에 단종이 묻혀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후손들이 사릉에 있던 소나무 하나를 단종릉 옆에 옮겨와 심고 정령송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세상의 악유다툼이 모두 사라진 하늘에서 단종과 정순왕후가 풋풋한 소년 소녀로 다시 만나 영월의 푸른 강과 남양주의 짙은 숲을 거닐고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왕비는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 신씨입니다.
단경왕후는 13살에 1살 어린 훗날의 중종 진성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진성대군 위로 이복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단경왕후의 비극은 중종 반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원종, 류순정, 성희안 등이 군사를 일으켜 폭정을 자행하던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진성대군을 새 임금으로 옹립했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입니다. 그런데 정변 과정에서 중종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자신의 집에 몰려왔을 때도 무슨 일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중종이 즉위하자마자 반정 주역들은 왕비를 폐위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중종은 19살, 단경왕후는 20살이었습니다. 12살과 13살에 만나 이제 남녀의 정을 알만한 나이였고 금술도 더없이 좋았습니다. 중종은 조강지처를 어찌 버리냐며 반대했지만 신하들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임금이 된 중종에게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정 주역들은 왜 단경왕후를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단경왕후의 부친인 신수군이 연산군의 처남이면서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정 세력은 이미 신수군을 처단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거한 사람의 딸이 중전 자리에 계속 머문다면 언젠가 보복당할 수 있기 때문에 후한을 없애려 한 것입니다. 신하들의 거듭된 요청에 중종은 결국 왕비를 폐위시키고 궁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물러났는데 조선의 왕비 중에 최단명이었습니다. 남편은 임금이 됐지만 아내는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남편에게서 버림받는 기가 막힌 일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단경왕후는 경복궁 옆 인왕산 기슭에 거처를 뒀습니다. 이 때문에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이 생겨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버려야 했던 중종은 경복궁에서 인왕산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단경왕후가 인왕산 바위 위에 자신의 다홍치마를 펼쳐놓고 애틋한 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치마를 올려놓았다 해서 치마바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틋한 이야기는 대부분 야사나 전설로 전해지고 냉정하게 보면 중종은 신씨를 내보낸 후 여러 부인을 두고 많은 자손을 낳으며 여느 왕과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단경왕후 이후에 왕비 2명, 후궁 9명을 뒀는데 이들에게서 아들, 딸 20명이나 낳았습니다. 단경왕후는 20살에 궁에서 쫓겨나와 장장 51년을 혼자 살다가 7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정 집안인 거창 신씨 묘역에 안장됐다가 훗날 영조 임금 때 왕비로 복권되면서 지금의 올릉에 묻혔습니다. 중종이 단경왕후를 잊지 않았다는 기록도 일부 있지만 그에게 옛 부인의 자리는 영원히 없었으니 7일의 왕비 단경왕후는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불행한 왕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의 불행한 왕비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21대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 내에 있는 홍릉에 묻혀 있습니다. 정성왕후는 13살 때 2살 어린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과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20년이 지나 남편이 왕이 되면서 왕비로 책봉돼 33년간 조선의 최장수 왕비를 지내고 6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으로 행복한 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평생 남편에게 외면받아 쓸쓸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영조가 정성왕후를 어떻게 대했는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왕비가 생일을 맞으면 신하들이 하례를 드리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성왕후의 55번째 생일 때 영조는 생신 하례를 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 다음 해에도 중전에 탄신 할애를 못하게 했습니다. 몇 년 후 정성왕후가 회갑을 맞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아서 60살이 된다는 게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민가에서도 성대하게 잔치를 여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었는데요. 왕이나 왕비가 회갑이 됐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아내의 회갑 때 할애 드리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구박을 받으며 산 정성왕후는 6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와의 사이에서 후사는 없었습니다. 정성왕후가 죽던 날 실록은 영조의 충격적인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승하한 지 몇 시간이 지나 딸의 남편이 사망했다는 부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아내 곁을 지키는 대신에 사위의 빈소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왕의 비서인 승지 이최중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망극한 시기를 당하여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망극한 일을 하시려 합니까?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이최중의 직을 박탈하였다. 이어 대사관 이득종이 전하의 이번 행차는 결탄코 할 수 없습니다 하자 그의 직을 박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비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도 한나라의 국모였는데 사위 빈소로 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아내로 53년을 살았으니 정성왕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성왕후의 며느리가 되는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정성왕후가 숨을 거두기 전 검은 피를 한요강 토했다. 시어머니가 가슴속에 쌓인 울분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조는 왜 그토록 정성왕후를 미워했을까요? 전해오는 일화에 의하면은 혼례를 올린 첫날 밤에 영조가 신부에게 손이 왜 이렇게 곱냐고 물었더니 좋은 가문에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살아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출신이어서 자격지심을 갖고 있던 영조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를 남남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첫날 밤에 소박을 놓았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든 영조의 성격적 결함이 바탕이 됐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조는 사람을 편애하고 한 번 찍히면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나라는 잘 다스렸을지 몰라도 그런 성격을 직접 겪어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성왕후가 죽고 홍릉을 조성하면서 영조는 그 옆에 땅을 비워놓았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매장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정주에 의해 정반대쪽 동구릉에 안장됐고 후에 얻은 영조의 두 번째 왕비가 그 옆에 묻히게 되면서 정성왕후의 옆자리는 비워진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살아서도 혼자, 죽어서도 혼자이니 더 불쌍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오히려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왕비 3명 모두 불행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주피디는 영조의 왕비 정성왕후라고 생각합니다. 애틋했던 부부가 타에 의해 갈라져 불행한 것보다 무시받으며 그림자 같은 존재로 수십 년을 남편과 살아야 한다면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